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미셸 박스틸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셸 박스틸,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경력과 이력, 그리고 지금 또 한국에 부임해서 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또 그 행보를 보면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참 원더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시엽TV입니다. 강시엽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강시엽TV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셸 박스틸의 남편,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남편을 또 보면은 미셸 박스틸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 가서 호떡을 사 먹기도 하고 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리광이라는 분이 페북에 글을 써가지고 자신이 미셸 박스틸의 남편 션 스틸,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갖다가 몸소 체험했다면서 그거를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남편을 보면 또 부인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말 정의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서 그야말로 주한미 대사가 부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거라는 거, 부부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헌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리광, 이분이 미셸 박스틸의 남편 션 스틸에 대해서 경험한 바, 그 감동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셸 스틸 대사님이 주한 미국 대사로 서울에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사님의 남편이자 내가 오랜 세월 존경해온 스승, 그리고 인생의 선배인 션 스틸 변호사님입니다. 션 스틸, 이분이 자신의 선배이자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봅니다. 그러나 살아오면 내가 깨달은 것은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직함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날에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틸 변호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LA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좋은 의사가 되려면 많이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료 윤리 강의를 들으며 나는 다른 문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의학의 중심에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에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침을 하나 지나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LA는 동부보다 3시간이 늦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한 것이 우리 LA 시각으로 새벽 5시 46분, 두 번째가 6시 30분, 그리고 남쪽 타워가 무너져 내린 것이 6시 59분이었습니다. 우리 강의는 아침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변호사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투데이 비행기가 건물을 뚫고 들어간 것도, 수천 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한 채의 건물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도 다 아신 채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강의를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거의 모든 것이 멈춰 섰으니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5분쯤 말씀하셨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목소리는 내내 떨리고 오셨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감정을 감추려는 사람의 떨림이었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아침에도 그분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 장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온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떨리는 날에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날 그 강의실에서 의료 윤리보다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의료인은 몸을 다루는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목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보험 청구 번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사람이고 두려움과 희망을 함께 안고 찾아온 한 인간입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질병이나 건수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의학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고통과 존엄을 먼저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의료는 기술을 넘어 치유가 됩니다. 스틸 변호사님의 강의는 법조항을 외우게 하는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환자와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기록을 왜 정직하게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진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위험이 시작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였습니다. 나는 그 강의실에서 배웠습니다. 의료 윤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한 과목이 아니라 평생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그분은 강단 위의 강사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고 그분은 어린 학생의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를 한 사람의 미래 의료인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기다려줍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졸업했고 마침내 내 이름을 걸고 개업했습니다. 학생일 때는 졸업만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줄 알았지만 세상은 교과서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 병원을 운영하는 일, 직원과 보험회사와 법률 문제를 감당하는 일, 그리고 수많은 선택 앞에서 홀로 책임을 지는 일. 바로 그 시기에 스틸 변호사님은 강의를 마치고 사라지는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인연을 이어주었고 내가 개업한 뒤에는 여러 일과 사업을 함께하며 현실 속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윤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를 나는 그분 곁에서 보았습니다. 사업은 이익을 만드는 활동이지만 원칙 없는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료와 법률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번의 편법은 잠시 유리해 보여도 신뢰를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면 그 신뢰는 세월이 갈수록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거짓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합니다. 그분은 법을 아는 변호사였지만 내가 그에게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법률 지식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의료인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아프고 불안한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의료인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는 곧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문성은 환자를 지배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데 쓰여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지 않고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히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배운 의료 윤리였고 지금도 매일 지키려 애쓰는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환자의 기대가 의학적 현실보다 클 때가 있으며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한 선택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원칙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내려놓으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면 당장 박수는 받지 못해도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업 이후 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는 환자, 사고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환자, 여러 질환을 함께 안고 살아가시는 어르신, 나라를 위해 복무한 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참전용사와 군인들, 그들을 치료하며 배웠습니다. 의학은 통증 점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환자에게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손주를 다시 안을 수 있게 되는 일이고 어떤 환자에게 목의 움직임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 운전대를 잡고 일터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의료인은 수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수치 뒤에 있는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언제나 그 강의실에 닿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환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남긴 기록은 사실에 충실한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가? 나의 권한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졸업시험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된 뒤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의대함은 제자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선택 속에 살아남습니다. 제자가 어려운 순간에 편법 대신 원칙을 택하고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지식을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쓸 때 그 가르침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틸 변호사님의 강의는 오래전에 끝난 강의가 아닙니다. 내가 환자를 만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후배에게 조언할 때마다 그 강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제로 시작한 인연이 동료로 그리고 오랜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나는 내 인생의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내인 미셀 스틸 대사님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 여러 공직을 거쳐 연방 하원의원으로 의원으로 봉사했고 지난 6월 상원의 인준을 받아 7월 말 서울에 부임하셨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이민자의 삶과 공직의 무게를 모두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냉정한 영역이지만 결국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세워집니다. 다리는 어느 한쪽에서만 서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쪽 땅을 단단히 붙잡고 그 사이의 거리를 견디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대사의 자리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나는 서로 다른 모습의 책임을 봅니다. 스틸 변호사님은 법률과 교육의 현장에서 의료인들에게 책임과 윤리를 가르쳐 왔고 미셀 스틸 대사님은 공직의 현장에서 더 큰 공동체를 섬기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그 중심에는 책임이라는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나 역시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고 반성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에서 받은 기준이 있었기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지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을 나침반을 줍니다. 젊은 학생들과 후배 의뢰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듣는 한 번의 강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바뀌고 지식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만 정직과 책임, 인간에 대한 존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인격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을 믿어준 사람과 실패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도움을 같은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손스틸 변호사님, 젊은 시절에 저에게 의료 윤리와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 후에도 제3과 개업의 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일하며 현실 속에서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너진 그 아침, 오지 않으셔도 되었을 자리에서 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강의를 이어가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배웠습니다. 미셀 스틸 대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나라의 역사와 마음을 함께 이해하는 분으로서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더 굳건히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다짐합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겠다고. 이익보다 양심을 앞세우겠다. 아는 것에는 책임을 지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다.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 좋은 스승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는 것은 제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자, 지금 션 스틸 이분은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의료 윤리를 가르친 거야. 이제 의료 윤리는 이제 법률 영역이니까. 그런데 바로 9.11 사태가 벌어지던 날, 그날, 이분은 말이죠.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날 아닙니까? 아비 규환의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짧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션 스틸 변호사이고 그분이 미셀 박스틸 대사의 남편입니다. 그래도 훌륭한 스승에 대해서 이 제자는, 이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둔 미셀 박스틸 대사, 본인도 훌륭하지만 그 남편 역시 훌륭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셀 박스틸 대사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션 스틸 변호사님께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스틸 변호사님께서도 부인과 함께 많이 역할을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기대를 합니다. 자, 훌륭한 분을 대사로 두게 돼서, 대사의 남편으로 두게 돼서 정말 희망이 솟습니다. 강신업 팀입니다.